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문구 기억하십니까?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 김소운의 가난한 나라의 행복에 나오는 잊지 못할 표현. 행복이란 말의 의미는 시대와 개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먹고 살만하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은 잊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하지만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빛났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보는 문화영화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가난을 함께 이겨낸 부부의 이야기. 충청북도 청원군 강회면 중봉리. 이 중봉리 마을에 3대를 이어오며 가난이란 유산만을 물려받은 채 품팔이로 살아오는 하사영 씨. 노모와 나이 어린 동생들, 그리고 갓 시집온 19살의 부인 신씨. 이렇게 5 식구가 초군 목피로 목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호박 잎사귀를 넣은 보리죽이나마 아무 불평 없이 먹어야 하는 이 식구들. 하씨는 이 처지를 언제나 되풀이할 수 없어 어느 날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내 말을 잘 들어보. 내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한 3년만 헤어져서 합시다. 네?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3년간만 남의 집 고용살이라도 해서 농사지을 밭마지기나 장만해야 되겠소.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이 머슴살이를 해요? 여보, 우리 처지가 지금 그런 걸 가릴 때요. 우리 죽은 셈 치고 그동안만 헤어져서 합시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 그동안 한 3년간만 친정에 좀 가 있어주구려. 응? 몹쓸 가난이 저 애들을 띄워놓다니. 아내와 헤어진 하씨는 강원도 춘천 땅의 어느 부잣집 머슴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일년에 쌀 4가마를 받기로 한 하씨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씨는 잠시도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하씨의 부인도 남의 집 식모살이로 들어갔습니다.
먼 타양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신여인은 고달픔을 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얌전한 신여인은 곧 주인 내외의 눈에 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재집일을 하듯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일했습니다. 이에 하씨의 주인은 세경쌀을 약속 외에 매년 한 가마씩 더 올려주었습니다. 하씨는 너무도 고마워 더욱 뼈가 부서져라 하고 일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향인 중복리 조천내가에 버려진 황무지 200평을 샀습니다. 목매간에 그려진 내 땅을 가진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줄 모르고 밭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꾸고 또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하길 몇 달 만에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하씨는 어릴 때 채소 장수를 한 경험을 살려 멀리 대전까지 나가 품질이 좋은 배추 씨앗을 사다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뜰히 가꾸어 좋은 채소를 얻게 됐습니다. 하씨 부부는 이 채소들을 거두어 이고지고 오리길의 조치원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날이면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3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금했습니다. 남보다 먼저 채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마련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해산을 위해 처음으로 미역을 샀습니다. 하씨는 아들을 낳아준 아내가 그저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는 결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어린 사용이는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은 하구들의 시선을 피해 허기진 배를 물로써 채우곤 했습니다.
결국 사형이는 5달치 월사금 2원 50전을 내지 못해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서름 앞엔 창피도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버린 과일 껍질을 마구 먹어치우며 하루 종일 고물을 주워 팔았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서영이는 하루 베개의 길을 돌며 엿장수도 했습니다. 서영이는 중국 사람들의 채소를 받아 팔았습니다. 어째서 다 같은 땅에서 유독 중국 사람들의 채소만이 크게 잘 되는가 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그들의 채소 가꾸는 방법을 눈여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엔 빈지게 나무를 꼬박꼬박 해다 팔았습니다. 찢어지게도 가난했던 그의 어린 시절. 기쁜 회상에서 깨어나는 그는 이 자식에게만은 몸서리치는 가난을 절대 물려줄 수 없으며 악착같이 벌어 훌륭히 공부시킬 것을 부인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낙으로 알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하씨가 지나친 과로와 영양실조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폐결핵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하씨와 부인 신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씨는 사경을 헤매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먹으며 무서운 병마와 싸웠습니다. 신여인은 닷새마다 주사약을 사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관을 하기 위해 끼니를 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신여인은 물만 보면은 배불리 마시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꼭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신여인은 주사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씨는 이런 신여인이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신여인은 남편의 약값을 위해 소중히 길러온 머리까지 잘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붓도록 채소 행상도 계속했습니다. 앓고 있는 남편에게 생선 토막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은 그런 돈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반찬 없는 보리밥이지만은 정성스럽게 시중드는 신여인. 여보, 어서 드세요. 당신 요새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소. 다 당신 정성 때문이요. 당신도 밥을 가져와요. 같이 먹읍시다. 아이, 전 시장에서 먹고 왔어요. 어서 드세요. 어서 가져오라니까. 응? 여보, 저 수저만 가져와요. 난 별로 밥 생각이 없구려. 자, 어서 빨리 가져오라니까. 먹고 왔다는데도 그러네요. 뭐 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어서 잡수세요. 가서 가져와. 네, 그럼 가지고 올게요. 여보, 당신도 상에 올려놓고 먹구려. 응? 네. 여보, 숭늉 좀 있어? 네, 있어요. 한 그릇 보리밥에 숨겨진 아내의 이 정성.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병이 많이 드시고 빨리 일어나셔야죠. 난 괜찮아요. 여보, 난 죽지 않소. 절대로 죽지 않는다니까. 고마워요. 엄마 등에 업혀다니며 뙤약볕에 고생하던 아기가 이제는 국민학교에 다니며 부모를 돕게 됐습니다. 드디어 10년 목표인 100만 원을 찾은 억척 부부는 하면 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몸소 터득한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움막 생활을 청산하고 새집도 마련했습니다. 세 동으로 시작한 비닐하우스는 8동으로 늘어났고 다시 1년 후에는 무려 16동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채소를 추록으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83만 원의 순수익을 올려 전국 소득증대 경진대회에서 1위로 입상되어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하상희 씨 같은 이런 분은 우리 농촌의 하나의 등불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기의 농토라고 한 뼘의 농토도 없는 자본이라고 단돈 한 푼도 없는 순 맨주먹을 가지고 내가 한번 농민으로서 성공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먹고 여러 해 동안 꾸준한 피눈물 나는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건 하상희 씨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전부가 성공할 수 있다. 빈 주먹으로 무서운 가난의 바위돌을 깨고 가난을 이긴 이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난처럼 무서운 적은 없다고. 그러기에 이들 부부는 자신과 마을의 풍요를 위하여
오늘도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